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수근 부장입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기준 안수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주말 미중 첫 만남을 앞두고 오늘 뉴욕 증시는 관망 흐름 속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죠. 먼저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2 세 번째 이야기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8시에 오픈했고요. 펭수와 똘비가 저희 키움증권 본사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체험학습을 하고 갔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시고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더 전해드리면 일단 금요일에는 채널K 정오에 트렌드 코드 콘서트와 축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오후 6시에는 키움 영웅전에서 포머의 HTS 로그인 시즌2 네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 10시 채널K에서 박명석의 K픽,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오후 6시에는 마찬가지로 채널K의 요즘 리서치 코너에서 신민수 애널리스트와 함께 K 피부 미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채널K에서 박명석의 K픽, 뷰티 기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 거고요. 저녁에는 스튜디오 키움의 용금술사 편 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2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00% 강보한 마감했고요. S&P 500이 0.07% 하락, 러셀 2000도 0.16%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 나스닥을 제외하고 3일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일단 3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1.2%, S&P 500이 0.84%, 다우가 0.88%로 나타났고요. 중소형 지수의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04%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1% 상승, 3일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변동폭은 1.86%로 나타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관망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변동폭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을 보였죠.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한 이후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락 양상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중 간 스위스에서 첫 만남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장전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에 백악관은 트럼프의 생각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현지 실무자들의 만남에서 주요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또 흔들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매우 여럿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서 연준에 대한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고려, 우려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죠. 현재 주요국들과의 관세 협상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후행적으로 이런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의 경기 지표의 흐름 잘 살펴봐야 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달러화를 제외한 국채금리와 유가금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선까지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하락한 종목이 더 많죠. 다우는 13개, 나스닥 100은 40개, S&P 500은 242개가 상승했고 그 외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섹터는 7개가 상승했는데요. 에너지가 1% 넘게 상승했고
부동산이 0.65%, 경기 소비재가 0.63% 상승한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 어제에 이어서 약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0.62%, 필수 소비재 섹터도 0.61%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죠. 매그니피선트 7 인덱스 CNBC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처럼 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몇몇 종목은 하락했는데 테슬라가 오늘 4.72%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0.53%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0.52% 상승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강보한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0.61%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가 0.92%, 알파벳이 0.9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과 아마존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이 3일째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애플도 이틀째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UBS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는 등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우려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후 뉴스를 좀 살펴보면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용 H20 칩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주요 뉴스로 준비한 내용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H20 칩의 내용을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그러니까 기술 사용을 좀 줄여서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AI 칩 수출 규제 완화 또는 철회 움직임과 일부 맥이 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이후 뉴스도 더욱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달러화로 치면 3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 지배력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유로화로는 29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빅7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조 2,600억 달러. 2위에 애플이 2조 9,65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가 2조 8,460억 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1,000억 달러가 안 되는 정도, 한 800억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200억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간극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네요. 아마존이 2조 490억 달러로 4개 기업이 2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알파벳이 1조 8,630억 달러, 메타 플랫폼스가 1조 4,890억 달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0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개 기업이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히트맵 살펴보죠. 오늘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술주 중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4%, 3%대 상승 흐름,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업종에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알파벳이 좀 하락하고 메타 플랫폼스도 오늘 반독점 이슈 또 광고 매출 감소 우려 등이 전해지면서 1% 가까이 하락하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헬스케어 섹터의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통한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논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대형 제약주를 비롯해서
건강보험 업종, 그리고 진단장비 업체, 진단 솔루션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오늘은 유가 흐름이 영향을 미친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수 소비재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몬스터 베버리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죠.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업체인 인슐렛이 오늘 20.88%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5억 6,900만 달러, EPS가 1.0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고요. EPS는 39.7%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더불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의 16에서 20% 증가해서 19에서 22% 증가로 상향 조정하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중반 이후 지지난해 정도 되겠죠. GLP-1이 상용화되고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슐렛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실제로 신제품 출시와 함께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주가는 이후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비들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도 이어지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할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2.6% 급등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역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영향을 받아 4%와 3%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헬스케어 장비 및 솔루션 업체인 솔벤텀 역시 호실적과 가이던스 영향에 5%대 상승했고요. 지난 6일이죠. 호실적을 발표한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태양광 모듈 업체인 퍼스솔라 오늘 5%대 상승했고요.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오늘 4.72% 상승하면서 S&P 500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죠.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10.76%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0억 2천만 달러, EPS는 1.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EPS는 3.6%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2분기와 연간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대신에 주가는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익스피디아 그룹 온라인 여행 업체죠. 7.3% 하락했고요. 엇갈린 실적에 가이던스 일부 상향에도 불구하고 TKO 그룹 홀딩스는 오늘 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업체인데요. WWE와 UFC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이번 주에 인력 감축 소식과 함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3,200만 달러 규모의 카락 소프트와의 거래에 대해서 검찰과 규제기관이 조사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전해지자 4%대 하락 마감했고요.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비스트라는 지난 수요일 엇갈린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방 압력을 계속 받으면서 3.6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종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 리프트 무려 28%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매출이 14억 5천만 달러, EPS가 0.0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93.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흑자를 유지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어 보이고요. 여전히 예약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16분기 연속,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4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자사주 매입 규모를 7억 5천만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이 주가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기도 했네요. 이와 함께 광고 수요 회복에 호실적을 발표한 트레이드 데스크와 핀터레스트가 각각 18.6%, 4.8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전력 및 차량용 반도체 업체죠. 울프스피드가 오늘 무려 26%가량 폭락했습니다.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억 8,500만 달러, EPS가 마이너스 0.7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면서 예상치 하회했고요. EPS는 16.1% 악화되었지만 일단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관세 등 거시 불확실성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IB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이 오늘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울프스피드와 함께 동일한 흐름을 나타낸 반도체 장비 업체의 온투 이노베이션 30% 넘게 폭락했고요. 52조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어퍼몰딩스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거시 불확실성 우려 속에 14%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안경점 체인 업체 내셔널 비전 홀딩, 아마 제가 한 6년 동안 시황 전해드리면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2.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7일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늘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13달러에서 21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노스코스트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 85달러 제시한 캐리어 글로벌 오늘 1.33% 상승했고요. 그리고 TD코인이 매도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목표 주가 275달러 제시한 라겔 오토메이션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INDA가 오늘 1.65% 상승했고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IGE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은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SIL 오늘 4.62%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는 안석군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할 것 같은데요. 체온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뉴욕 증시 주간 리뷰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요즘 리서치는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이 돼서 월요일에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고맙습니다.